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남편 도윤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가 지금 온 집안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암이라고! 몇 달 못 산다고! 시어머니 윤말자는 뒤로 물러서며 입을 틀어막았고 친척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김장 양념통이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새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웅성거리던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고 웃음소리도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수진, 결혼 20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늘 웃으며 살아왔고 누구보다 참을성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서 남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순자님, 인천 부평구 사시는 INSKIM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정수진은 남편 도윤 그리고 고등학생 딸 하은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수지는 그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딸은 학교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수진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윤말자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늘 웃으며 며느리를 칭찬했지만 막상 일을 시킬 때는 달랐습니다. 수진아, 설거지 좀 해라. 수진아, 애들 과일 좀 깎아줘. 수진아, 마당 쓸고 와. 힘든 일은 언제나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떡을 먹으며 떠들었고 수진은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이 시려도 말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온몸이 쑤셨지만 수진은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수진이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수지는 그 일을 곱씹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더 바빴습니다. 시댁 마당에 배추가 수북이 쌓였고 수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습니다. 친척들은 옆에서 수육을 먹으며 떠들었지만 수지는 쉬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양념이 왜 이렇게 묽어? 좀 더 넣어. 수진아, 배추 사이사이 양념 좀 제대로 발라. 윤말자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그저 참았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수진이 참 복맞네. 시어머니가 착하신데. 그 말을 들으면 수지는 그저 웃었습니다. 뭐라 반박할 수도 없었고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편했습니다. 딸 하은은 어릴 적부터 엄마가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한 번은 명절날 부엌에서 엄마가 눈물을 닦는 모습을 봤고 또 한 번은 김장날 엄마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괜찮아라며 웃어 보였고
하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늘 수진의 편이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수진이 집으로 돌아오면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지난 2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도윤의 위로가 있었기에 수진은 오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날 밤, 도윤은 수진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 그게 수진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딸이 할머니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조용히 참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수진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얼마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며칠 전 수진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매년 하는 정기검진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받고 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진님,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검사를 받으러 간 날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고 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사를 받고 며칠 뒤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의 한기범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진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입니다. 길어야 반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 말과 함께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증도 심하셨을 텐데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사의 말에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가고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수진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수진은 아무에게도 못했습니다. 남편 도윤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도, 딸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학교는 어땠어?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야 수진은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딸아이는 아직 어린데.
남편은 어떡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의료진단서를 침대 옆 협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딸이 식탁에 앉자 수진도 함께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빨래 많이 해야겠네. 평범한 말을 하면서도 가슴속은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혼자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몸이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수지는 황급히 바닥에 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웠나 봐.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한가 봐.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밤마다 수지는 협탁 서랍을 열어 의료진단서를 꺼내봤습니다. 말기암 진단, 시한부, 그 글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평범한 얼굴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잘 잤어? 아침 먹자. 수지는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견디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평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러 와라.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이미 무거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도 없었고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번만 더 버티자. 수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수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아는 채로 주말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 어떻게든 가려보려 했지만 핏기 없는 입술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수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배추가 마당 한가득 쌓여 있었고 큰 대야에는 양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어? 어서 와. 시어머니 육말자가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은 짧았습니다. 수진아, 먼저 배추 좀 씻어라. 물 받아놨으니까. 네, 어머니. 수지는 마당으로 나가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이 점점 저려왔고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아, 배추 다 씻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수지는 힘겹게 대답하며 마지막 배추를 씻었습니다. 배추를 씻고 나니 이번엔 절인 배추를 나르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리는 순간 수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
잠깐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수진이 좀 피곤한가 보네. 요즘 바쁜가 봐.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수진의 진짜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둘러앉아 떡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김치는 맛있겠네. 수진이가 잘하니까. 맞아, 수진이 손맛이 좋아. 칭찬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지만 정작 일은 수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양념을 만들 차례가 왔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을 섞어야 했습니다. 수진은 큰 대야 앞에 앉아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양념이 왜 이렇게 묽어? 고춧가루 더 넣어. 시어머니가 다가와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더 넣을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춧가루를 더 넣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진아, 양념 배추 사이사이 제대로 발라. 대충대충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배추를 한 장 한 장 펼쳐서 양념을 바르는 일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어깨가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와서 먹어. 네, 조금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수진은 양념 묻은 손을 씻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을 떠놓고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막혀 잠시 멈춰야 했고 배추를 나르다가 중간에 내려놔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해. 시어머니의 재촉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할게요. 수진은 다시 일어나 일을 이어갔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김장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마지막 배추를 항아리에 담는 순간 수진은 그만 쓰러질 뻔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 끝났다? 올해도 수고했어, 수진아. 네, 어머니. 수진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다시 떠들기 시작했고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미끄러졌고 숨이 가빠서 중간중간 멈춰야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 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남편 도윤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잠깐 들러 옷을 갈아입으려 했습니다. 침실에 들어선 도윤은 무심코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단서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고 눈앞의 글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정수진.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의료진단서가 떨렸고 눈앞의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몇 달. 그 글자들이 도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종이에 적힌 아내의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정수진, 도윤의 아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인해야 돼, 직접 확인해야 돼. 도윤은 진단서를 들고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왜 혼자 견뎠을까?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진료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의 한기범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급한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윤의 절박한 목소리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담당의 한기범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정수진, 이게 정말입니까? 한기범은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시죠. 진료실에 앉은 도윤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한기범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진님의 남편분이시군요. 네, 그런데 이게 대체... 부인께서는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기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길어야 반년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통증도 심했을 겁니다. 통증요? 네. 부인께서 오셨을 때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상생활도 힘들었을 텐데.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주간의 아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을 헐떡이던 모습, 컵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치우던 모습, 괜찮아라며 웃던 모습, 모든 것이 거짓 웃음이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범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가족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견디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도윤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도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혼자 견뎠어? 왜 말을 안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서 혼자 일하던 아내. 김장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던 아내. 그리고 늘 괜찮아라며 웃어 보이던 아내.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을.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도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어디에 있지? 오늘은 시댁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댁. 아내는 지금 시댁에서 김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한부 몸으로 혼자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양념을 만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참고 있을 모습이. 더 이상은 안 돼. 도윤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차는 빠르게 시댁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것에 대한 후회,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라도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 도윤은 시댁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둘러앉아 수육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는 아내 수진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양념이 왜 이렇게 짜? 좀 제대로 해.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고 고모는 수육을 집어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김치 맛있겠는데? 수진이가 하니까 맛있지 뭐.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거운 배추 항아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놓는 순간 수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윤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왜 그렇게 느려? 빨리 좀 해. 네, 죄송합니다. 수지는 다시 일어나 일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시한부였습니다.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통증도 심했을 것이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지난 20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날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던 아내. 괜찮아. 금방 끝나. 김장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던 아내. 피곤하지 않아. 이 정도야 뭐. 제사날 음식을 준비하며 웃던 아내.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 당연히. 그때마다 도윤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하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내를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힘든 일을 시킬 때도 친척들이 아내를 당연하게 부릴 때도 도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집안일이니까, 명절이니까, 김장은 원래 힘든 거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며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도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는 혼자 견디고 있다는 것을. 수진아, 양념이 왜 이렇게 많이 묻었어? 짜. 윤말자의 잔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에이, 답답해. 내가 할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친척들은 도윤이 온 것을 알아차리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왔네. 어서 와, 앉아.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도윤을 보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수지는 양념 묻은 손을 닦으며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억지스러웠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헐떡이는 숨소리. 모든 것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그만해. 응?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도윤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념으로 빨갛게 물든 손, 차가운 물에 시린 손, 떨리고 있는 손. 미안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고 윤말자는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도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도윤은 시어머니에게 냉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도윤아? 어머니는 우리 수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왜? 도윤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냥 가자.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뭐, 아프면 쉬면 되지. 왜 말을 안 해? 윤말자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마당에 놓인 커다란 김장 양념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아, 뭐 하는 거야? 윤말자가 놀라 소리쳤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념통을 들어 올린 도윤은 그대로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쾅! 새빨간 양념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고 윤말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도윤의 절규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양념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윤말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도윤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조용하던 그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윤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양념 옆에 도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수진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이가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스트레스 받았나 봐. 그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말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김장 양념을 쏟아버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윤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부인 내가 고생시킬까봐 유난이냐? 그 말이 도윤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유난이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암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윤말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암이에요. 말기예요. 몇 달 못 산대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도윤은 윤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손도 떨리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걸 숨기고 여기 와서 일했어요. 윤말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김장날마다 혼자 배추를 나르고 제사 때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도윤아. 윤말자가 입을 열려 했지만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도윤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윤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암이라니, 시한부라니, 며칠 전까지도 웃으며 일하던 며느리가. 나도 몰랐어. 윤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윤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이에게 사과하세요. 윤말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나도 몰랐잖아.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든 건 누구입니까? 윤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뭘 했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습니까? 도윤의 말에 윤말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말자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자, 여보. 도윤은 수진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윤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도윤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고 수진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을 오롯이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장날의 폭발 이후 도윤과 수진은 조용히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고 친척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딸 하은도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세 식구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딸이 곁에 있었고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을게.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도윤과 하은은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 창문 좀 열어줄까? 응, 그래, 딸. 하은은 창문을 열었고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고 도윤과 하은을 불렀습니다.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보. 도윤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은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행복했어. 나도 행복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과 딸의 손을 잡은 채로 도윤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은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졌고 미소 짓던 얼굴이 평온해졌습니다. 수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윤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윤말자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조용히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윤말자는 수진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윤말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윤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윤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윤말자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해. 지난 20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던 날들, 김장날마다 잔소리를 하던 날들, 그리고 며느리는 늘 괜찮아요라며 웃어 보이던 모습. 윤말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수진아,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윤말자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받겠습니다. 윤말자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얼굴을 볼 힘이 없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어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윤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윤아, 우리 예전처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윤말자는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천천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도윤아, 오늘은 우리끼리 보내고 싶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윤말자는 무너져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앞에 서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말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며 한 번 더 며느리의 영정을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장례 일정이 모두 끝난 후 도윤과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부엌에는 수진이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수진이 좋아하던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수진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습관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은은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엄마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하은은 엄마의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도윤은 침실로 들어가 수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수첩이 하나 나왔습니다. 수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하은이 잘 부탁해. 우리 딸 잘 키워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해. 도윤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약한 모습 보여서. 아니야 아빠. 하은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슬퍼하는 모습 싫어했어. 도윤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버텨보자. 하은이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버티자. 엄마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수진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잘할게. 아빠 잘 모시고 열심히 살게. 하은이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게. 하은이 잘 키울게. 약속할게. 도윤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는 윤말자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혼자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윤말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말자는 텅 빈 집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였고 김장철이면 며느리가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윤말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윤말자는 빈집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집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빠, 엄마가 이렇게 했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서툴렀지만 두 사람은 함께 노력했습니다. 식탁에는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밥 먹어. 하은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같이 먹자.
도윤도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슬퍼하는 모습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우리 잘할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도윤과 하은은 여전히 수진을 그리워했지만 점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회사에 복직했고 하은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힘들 때면 수진의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버텼어.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렇게 말하면 수진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윤과 하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윤말자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김장철이 되어도 혼자였습니다. 윤말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과 손녀는 멀어졌습니다. 뒤늦은 후회만이 차갑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과 하은은 오늘도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두 사람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지만 단단하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두 사람은 오늘도 버텨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대학생이 되었고 도윤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수진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어 볼까? 그래, 좋지. 엄마 생각나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수진이 남긴 레시피 수첩을 보며 하나씩 따라 만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지? 하은이 수진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도윤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나다. 시어머니 윤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아,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네, 암이래. 수진이처럼 나도 암이래.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대. 의사가 그러더라. 윤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한테 못했던 말 너한테라도 하고 싶어서.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느 병원이십니까? 며칠 후 도윤과 하은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말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하은아. 윤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도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연락하셨습니까?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윤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보고 싶다. 윤말자는 흐느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을까? 도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도 날 미워하지 않았을까? 윤말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진이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냐? 네. 일기장에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런 며느리한테. 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윤말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하은아.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도 외로우셨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셨을 거라고. 윤말자는 손녀의 말에 더욱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고마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수진이 사진 보여드릴까요? 윤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수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윤말자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도윤과 하은은 한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말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수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가 좋아하실까봐 늘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명절 준비할 때도 어머니가 편하실까봐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윤말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어느 날 윤말자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수진이 산소 가고 싶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도윤과 하은은 윤말자를 휠체어에 태워 수진의 산소로 갔습니다. 산소 앞에 선 윤말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진아 나왔다. 윤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왔다. 고마웠어. 2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해줘서.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도 참아줘서 고마워. 윤말자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과 하은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 윤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윤말자는 그 바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 몇 달 후 윤말자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장례식장에는 도윤과 하은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하은이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곁에서 이제 편히 쉬세요. 도윤도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줄 겁니다. 그날 밤 도윤과 하은은 수진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보냈어. 이제 함께 있어. 엄마 할머니 잘 맞이해줘. 두 사람은 수진의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후회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긴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도윤과 하은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